지금 홍명보 선수가 나면 끝납니다. 4대 3으로 말이죠. 네. 경기는 끝납니다. 골! 홍명보! 한국이 4강에 진출했습니다. 자, 오다 정말 직각으로 하나 떨어져 좀 좋은데요. 자, 투나싱 유격수 이제는 스포츠 강국이 된 대한민국. 하지만 예전부터 한국이 세계 최고의 기량을 자랑한 종목이 있다. 27점을 쐈기 때문에 자, 이제 김우진 선수는 9점만 쏘면은 8점을 쏴도 이깁니다. 네, 8점을 쏴도 동점이 되기 때문에 자, 김우진의 10점이에요. 네, 김우진 금메달입니다. 김우진 양궁 바로 양궁이다. 금메달 김우진 선수.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활을 잘 쏘는 민족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름만 대면 아는 역사적 인물부터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까지 무수한 명궁들이 존재한다. 주몽은 그 이름만 봐도 얼마나 뛰어난 신궁인지 짐작할 수 있다. 주몽의 이름 그 자체가 활을 잘 쏘는 아이란 뜻이다. 다음은 태조대왕실록에 나와 있는 기록이다. 정조에 대한 기록은 정조대왕의 어록인 1등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25발 중 24발을 쏘아 모두 관역에 명중시킨 정조는 마지막 한 대의 화살을 쏘기 전에 잠깐 숨을 돌려 신하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활 쏘기는 진실로 군자의 다툼이니 군자는 남보다 더 위에 서려 하지 않으며 또한 사물을 모조리 취하는 것에도 마음을 두지 않는다. 그리고는 마지막 시위를 당겼는데 화살이 전곡을 살짝 비껴갔다. 일부러 마지막 활 시위를 빗나가게 한 것이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활을 잘 쏘는 민족으로 여겨졌다. 이는 현재 양궁이라는 스포츠를 통해서도 우리나라의 위상에 대해 잘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민족이 활을 잘 쏘는 특별한 이유가 있진 않을까? 우리는 그러한 이유를 우리 민족의 생활 습관에서 파악할 수 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농경 민족으로 살아오면서 손을 많이 사용하였다. 또한 한국 사람들은 길쌈, 바느질, 빨래, 설거지 등 자주 손을 썼는데 이것이 유전적으로 중지 근육의 발달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유달리 높은 이유다. 활쏘기의 핵심인 발시가 원만하려면 시위를 잡는 깍지손의 중지 근육이 강하면서도 유연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러한 우월한 경쟁력을 타고난 것이다. 이렇듯 우리나라를 신궁의 나라로 만든 밑바탕에는 유전적 요소와 활쏘기의 생활화가 있었다. 현재 알려진 국궁의 종류는 9종인데 현재는 각궁만이 사용되고 있다. 이렇듯 국궁은 그 용도와 쓰임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국궁을 실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없는 요즘, 사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간접적으로 다가오는 활은 대부분 각궁이다. 삼국시대 맷궁에서 기원한 각궁은 무속불, 참나무, 소임줄, 실 등의 여러가지 재료를 복합해서 독특한 기술로 제작하였기 때문에 그 탄력성이 훌륭하다. 또한 크기가 작아 다루기가 편리하였다. 그렇다면 각궁의 위력은 어느 정도였을까? 실험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각궁은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강한 위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뿐 아니라 각궁의 사거리는 290에서 300m인데 이는 다른 나라의 활보다 월등히 우수한 것이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강력한 활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시대가 변하면서 활이라는 무기의 성능을 한층 향상시키려는 노력도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편전과 신기전이다. 편전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화살로서 크기가 작아 일명 애기살이라고 하는데 나무로 만든 대롱에 편전을 넣고 쏘도록 되어 있었다. 편전은 화살이 작아 가벼운 대신 가속도가 커서 관통력이 컸기 때문에 보병전은 물론이고 기병전에서도 크게 활용되었다. 또한 편전은 1000보 이상의 거리까지 날아가 적을 맞췄다. 여기 편전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기록이 있다. 이렇듯 편전은 조선의 가장 중요한 비밀병기로 조선은 편전 기술의 비밀을 지키고자 하였다. 신기전은 1448년 세종 30년 제작된 병기로서 활의 성능을 강화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로켓 병기이다. 신기전은 15세기 최고의 첨단 과학 무기였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조선 초기 압록강과 두만강 이남의 여진족으로부터 우리 땅을 되찾기 위한 전쟁에서 새로운 화약 무기인 신기전이 큰 역할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렇듯 활은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면서 발전했고 국난 때마다 나라를 지키는 데 큰 공헌을 하였다. 전쟁 하면 많은 사람들이 총을 떠올린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전쟁에서 우리 민족을 지켜왔던 무기는 따로 있다. 그것이 바로 활이다. 활이 우리 민족을 구한 대표적 전투로 안시성 싸움이 있다. 안시성 싸움은 당시 연이어 승전보를 울리던 당태종을 양만춘이 잡음으로써
고구려를 지키는 데 큰 공을 세운 전투였다. 이 전투에서 양만추는 당태종이 드는 활로 맞춰 당의 군사들을 퇴각하게 만들었다. 또한 매소성 전투에서도 활의 활약을 확인할 수 있는데, 매소성 전투는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는 당에 맞서 우리 민족을 구한 전쟁이었다. 당시 신라 병력 규모는 4만, 당의 규모는 20만이었다.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신라가 당을 이길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소노였다. 소노는 연발식 대형활로 그 사정거리가 300에서 400m에 달했다고 한다. 이러한 소노의 활약에 힘입어 신라는 당을 한반도에서 축출함으로써 한반도의 패자로 등장하게 된다. 활이 활약한 대표적인 전투로 임진왜란이 빠질 수 없다. 이것은 난중일기에서도 확인된다. 임진왜란 당시 육상전에서는 조총의 득세로 국궁이 무력했지만 해전에서는 달랐다. 임진왜란의 흐름을 바꾸는 데 크게 일조한 것이 국궁이었다. 주력함인 판옥선의 군병들이 쏘던 활은 조준 사거리가 왜군의 조총에 비해 훨씬 길었기 때문에 불화살 등으로 선제 공격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왜군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외란 이후 조선은 조총과의 대격으로 인해 활의 무기적인 한계를 경험했다. 이와 함께 무의 의미가 점차 쇠락하면서 전쟁 무기로서의 가치성이 떨어지게 되었다. 또한 전쟁을 극복하고 유교를 민심으로 달래기 위한 방편으로 삼았던 중앙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신으로서의 활의 의미가 더욱 강조되었다. 유교는 활의 정신적 측면과 밀접한 관련을 보인다. 맹자의 말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此为你的领地，却民不聊生，苛政猛于虎。大司徒竟能眼见心不见。好，敢问季孙大夫，鲁国当今是何局面？其实，季氏应当忧虑的敌人，当在自家的萧墙之内。 我听说你没有父亲，这么好的剑术，哪儿学的？我先父是个武士，不过他去世的早，小人好学并无常识，全在自己。 선조들은 활쏘기를 통해 타인을 배려하고 스스로를 되돌아 살피는 군자의 덕목으로서 호연지기의 뜻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심신을 단련하고자 하였다. 활과 화살과 몸의 혼연일체를 본으로 삼아 활을 쏘는 기술보다 정신수양을 강조했던 것이다. 인내, 절제, 노력으로서 활의 정신을 나타냈다. 또한 전통문화의 계승을 위한 교육적 도구로도 여겨져 이러한 정신은 점차 조선사회의 전반에 스며들어 공중행사나 세시풍속 안에서 그 의미가 확대되었다. 대표적인 공중행사로 대사례를 들 수 있다. 대사례는 조선 초부터 거행되었으며 왕과 신하가 활쏘기를 통해 군신 간의 예의와 화합 유지를 위해서 이루어졌다. 투호는 우리의 풍습과 활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놀이로 고려시대 때부터 행해졌다. 궁중에서 왕족들이 투호를 할 때는 임금이 상을 내리기도 하였다. 또한 명절이나 집안에 큰 잔치가 있어 일가 친척이 많이 모일 때에 예절을 바탕으로 한 놀이이다. 활은 무속신앙에도 영향을 미쳐 길흉화복을 점칠 뿐만 아니라 제사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조선 후기 풍속화를 보면 양반들과 평민들 모두 활쏘기를 풍속놀이로서 즐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활은 궁 안팎으로 우리 생활 내에 깊숙이 자리했던 것이다. 흔히들 활과 풍류를 연관짓는다. 풍류란 무엇인가? 풍류를 한자 뜻풀이로 하면 바람의 흐름이다.
자연스러운 바람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 풍류라는 것이 아닐까. 옛 우리의 선조들은 각박한 상황 속에서도 부드럽게 활 한 시위를 당길 줄 알며 잠시 쉬어가는 여유를 부릴 줄 알았다. 그리고 그 여유 속에서 그들은 민족의 자긍심까지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가부개혁 이후 묵화시험에서 사용되었던 관정 사정들이 폐쇄되었고 그에 따라 사설 사정들도 폐쇄되어 갔다. 그럼과 동시에 궁은 궁중제례나 관료들의 교류의 도구로서 사용이 되었고 그에 따라 활쏘기는 골프와 같은 귀족 스포츠가 되어버린 것이다. 개항이 되면서 18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개항이 되고 갑오 변혁이라고 그러죠. 갑오 경장을 지나면서 구습으로 몰려요. 타파해야 될 구습. 그 대신 단발령도 내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새로운 신무물을 받으자. 왜냐면 대원군이 워낙 그거 폐쇄 정치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지쳐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지쳐 있다 보니까 이제 신문화를 뭐 훌륭한 아주 앞서 있는 서양 문물들이 막 들어오니까 그때 뭐 야구다, 테니스다, 뭐 새로운 골프다, 뭐 이런 게 들어오면서 우리의 모든 것은 구습이라고 그래야지 타파해야 될 구습으로 몰려가지고 이게 없어지게 돼요. 진짜 그 멋있는 우리의 한량들의 그 풍류 문화가 하루아침에 없어지게 되는 거죠. 1899년 6월에 누가 오냐면 하인리 그 독일 친왕이 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고정 황제를 갖다가 이제 예방을 하면서 그 우리나라에 이제 독특한 어떤 무기, 독특한 이제 고유의 무술이 뭐가 있냐, 그거 좀 보여달라 해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가 보여줄 거라는 건 고유 무기라니까 활뿐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다고, 아니 이렇게 훌륭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조선의 무기가 이렇게 훌륭한 무기가 있는지 몰랐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칭찬을 해요. 그러니까 고종 황제도 그때 이제 고무가 돼서 정도 이제 활을 쏴보니까 무지무지하게 재밌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시들이랑 같이 활을 쏘고 그러다가 어떻게 했냐면 이거는 그냥 이렇게 없앨 문화가 아니다. 이건 다시 우리의 국민들의, 우리 백성들의 그 상무 정신을 다시 세우자 하면서 유능을 내리면서 경희궁 뒤쪽에다가 북쪽에다가 그 황학정이라고 정자를 만들어요. 그게 이제 황학정이 이제 탄생하는 거죠. 그러면서 민간인들이 활 쏘게끔 해라. 그래서 유능을 내리면서 거기에 그러니까 흩어져 있던 활꾼들이 다시 모이면서 없어져 가던 우리의 활 문화가 부활하게 되죠. 일제시대에도 국궁을 부활시키려는 노력은 계속되었다. 이것은 동아일보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전 조선 공술대회가 황학정에서 열리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활은 다시 우리에게 다가오는 듯 했다. 우리에게 활은? 이라는 질문에 사람들은 양궁이라고만 대답한다. 예, 제가 생각하는 제가 왜 활을 하면 양궁이라고 했냐면요, 양궁은 올림픽에도 많이 나오고 우리 실생활에서 양궁을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양궁을 택했어요. 제가 양궁을 선택한 이유는
보다 양궁이 좀 익숙한 것으로 같은데 그 이유는 아마도 양궁 스포츠에서 우리나라가 강국이기도 하고 그래서 매체에서 많이 접하고 국궁이라는 거는 제가 좀 부끄럽지만 제가 들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양궁을 선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개개인의 관심도만의 문제인 것일까? 국가적으로도 국궁에 대한 홀대는 컸다. 조선왕릉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의 명분으로 지난 2008년 7월 7일 백운정이 철거되었다. 또한 석고정도 남산 녹지 복원 차원의 명분으로 철거에 대한 서울시와 공도인들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한다. 하나씩 우리들 곁에서 민족의 숨결이 꺼져가고 있다. 특히 석고정은 1991년 존속되어야 할 문화유산으로 인정된 것만큼 이러한 국가의 조치는 너무나도 이율배반적인 정책이 아닐 수가 없다. 2008년 일본은 중학교에서 무도를 필수 종목으로 채택하였고 문화과학성에서는 무도 진흥을 위한 5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태권도와 같은 현대적인 무예들은 독자적인 영역으로 그 자리가 잘 잡혀진 것은 물론 세계로까지 뻗어나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정통성, 역사성, 지역성을 지니고 있는 당연히도 각광을 받아야 할 우리의 활이 제대로 전승되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지난 2009년 3월 이후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도 전통무예진흥법이라는 것이 시행되었다. 그 실예로 금년 중학교 2학년 체육과정에는 국궁을 소개해서 어떻게든 국궁의 전통을 이으려는 노력이 보이고 있다. 궁도의 장점은 원래가 궁도는 구계운이라는 게 있는데 인성은 인의 덕행이라고 해가지고 사람은 이제 덕을 베풀고 그리고 또 선례후궁이라고 해가지고 활을 쏘기 전에 예의를 먼저 갖추고 그 다음에 활을 쏘고 그래서 주로 좋은 것이 청소년들 유아 교육에 아주 좋은 뒷걸음이에요. 왜냐하면 정서, 함양, 예절 등 이런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 아주 좋습니다. 활은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민족에게 예를 가르치는 서당, 신체를 단련하는 기구, 또 외적을 막을 수 있는 방패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지금의 국궁은 철저히 관심받기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그리 크지 않다.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져준다면 국궁의 발전 가능성을 흥미롭게 지켜볼 수 있을 것이다.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baby.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Yesterday you asked me something I thought you knew. So I told you with a smile, it's all about you. Then you whispered in my ear and you told me to. Said you make my life worthwhile, it's all about you. And I would answer all your wishes if you asked me to. But if you deny me one of your kisses, don't know what I do. So